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은 바른미래당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도 거론되고 있고요. 또 민주평화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남겨둔 시점,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4.3 재보선으로 촉발된 정계 개편에 슬슬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네네. 총선이 1년 남았는데 정계 개편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요. 정계 개편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좀 4.3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4분 또 우리 민주평화당의 삼지대론 이런 것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는 올 여름이나 지나고 가을부터나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정계 개편 진원지로 거론되는 게 바른미래당입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손학규 대표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른 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바른미래당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당의 일이긴 한데요. 원래 바른미래당은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할까요? 네. 한국당에서 오신 유승민 의원 그룹 또 국민의당도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안철수 대표 그룹과 호남 중진 의원. 그래서 같은 당을 계속하기에는 이질적인 세력들이 모여있는 당이어서 시간의 문제였지 나올 게 나온 거 아니냐. 지금 내분의 혼란의 모습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라고 보고 야권 재편의 어떤 시발점을 바른미래당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이제는 올 때까지 다 왔다고 보십니까? 갈라설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생각도 다르고 너무 이질적이어서요. 정치라는 게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모이는 건데 이제 선택을 서로 해서 할 때가 돼야지 봉합 상태에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호남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에 입당할 생각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민주평화당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분들로부터 이제 다시 합치자. 큰 집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먼저 좀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남 의원들은 아주 적극적이고요. 또 안철수 의원 그룹으로부터도 그런 제안들 또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호남 중진 의원이 민주평화당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민주평화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민심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남 민심. 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긴 하지만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작은 선거이긴 하지만 전주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4% 차로 평화당이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민생이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좀 비틀거리고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실종되면서 호남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요. 예. 정계 개편을 위한 특히 3지대를 해야 되지 않겠다는 여론이 좀 형성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해 주신 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형태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기존 정당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기존 정당이 될 것이냐 또 신당 새로운 당이 될 것이냐는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저는 그것 출발은 분열된 호남 야권들 무소속으로 있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고 대부분이 평화당에 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재통합이 그 출발이 되고 즉 일단 호남부터 시작을 해서 좀 여러 다양한 계층 세력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제3지대론이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더라고요. 정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동영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실 텐데요. 지금 민주평화당 상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힘든 상태입니다. 거의 전국 지지도가 뭐 2% 3%대로 정체돼 있고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지 뭐 이합 집산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도 정치권의 이합 집산으로만 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중도 개혁 세력들의 참여나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계 개편 분위기 때문일까요?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이랑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문제 논의하신다던데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 참여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이미 교섭단체가 의미를 잃었다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섭단체를 만드는 의미가 민주당과 함께 개혁연대를 하고 민생연대를 구축하자는 의미인데 이미 민주당은 그런 개혁 능력, 의지, 또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 상황 이런 걸 볼 때 과연 교섭단체를 새로 구성한다고 해서 선거제가 되고 공수처가 되겠느냐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만큼 어떤 국회 구도를 바꾸고 새로운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갑니다. 네. 또 당장 우리 평화당으로서는 큰 변화, 제3지대 노력 같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교섭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의원이 최소 4명이 있다.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의원님들 지금 포함이 되시는 것 같고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4명 맞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4명보다 더 많으시고요. 아마 저는 다수 분들이 그런 지금 교섭단체를 서두를 일인가 민주평화당의 변화와 정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더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어쨌거나 공동교섭단체는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20명이 돼야 하잖아요. 저희들 14명. 그렇죠. 정의당이 6명, 딱 20명인데요. 그중에 3명이라도 서명을 거부하면은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바른미래당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입당을 한다면 민주평화당의 단독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입당 형식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호남 의원들이나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숫자로는. 뭐 그런 방법도 하나로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는 13일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서 이제 DJ 포럼이 발족된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거 매년 하는 하이도 김대중 청년 캠프 행사고요. 정치적인 이런 부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민주평화당 원외위원장도 몇 분 같이 가서 제3지대론 또 민주평화당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포럼 발족을 계기로 이제 제3지대 논의가 방향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번 하이도 행사가 그런 정치적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곳에서 3지대 정기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수 통합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에 나선다면 더불어민주당도 탈당 인사나 무소속 의원들의 재입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계 개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자유한국당은 최근 황교안 나경원 체제 이후로 아주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수 대통합의 길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거기도 그 통합이 아니라 분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공건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생각하는 분들의 그런 흐름들이 따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패권적이고 개파 순혈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력들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끌어들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같아요. 자기 개파와 순혈주의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세력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계 개편 흐름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이 다시 양당 체제로 치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지금의 한국당과 민주당이 바라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양당 구도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3지대 여론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걸 어떻게 그릇을 만드느냐가 문제인데 이미 우리는 3년 전에 우리 국민들은 다당제를 실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양당제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고 저 경남 사람은 1번만 찍고 호남 사람들은 2번만 찍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거대 양당들의 그 좀 진전이 나는 좀 지긋지긋한 싸움들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느냐는 그런 그 3지대 여론이 형성되더라고 보고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다당제로 가야 한다. 네.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3지대 여론도 형성되고 그게 맞는 그릇도 정계 개편을 통해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계 개편이 거론되면서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 연대죠. 이 패스트 트랙은 어떻게 되는 건지 추진이 좀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가장 정치개혁을 앞장서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또 한마디도 여기까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민주당도 이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해 놓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당도 그런 의지가 약하고 특히 그 한 축인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 문제를 가지고 기소권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죠. 의견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개혁 의지 안 해도 좋다 하는 의지가 여당 내에 있지 않느냐. 자기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개혁이. 예.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의 태도가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정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